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호유도 봅시다. 네, 상호유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코일이 두 개가 있었을 때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이 유도되는 경우 또는 2차 코일에 의해서 1차 코일이 전류가 유도되는 경우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한테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경우에 상호유도라고 이야기해요. 상호유도는 일단은 1차 코일부터 이야기하면 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1차 코일에 스위치를 닫아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럼 전류를 흘려보내면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를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가 돼요. 자기장이 생기지. 유도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생기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래서 뭐냐면 1차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생겨?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자기선속인데 우리가 철심, 상자성체를 이용하면 2차 코일에도 말 그대로 뭐가 변해? 자기선속이 변화하죠. 그래서 2차 코일에도 자기선속이 변해요. 1차 코일에 의해서 자기선속이 이제 생겼더니 2차 코일도 생긴 거잖아. 그랬더니 2차 코일은 얘가 생기는 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 반대되는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코일에 뭐가 발생해? 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유도 전류가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뭐 저렇게 생긴다고 가정하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얘는 유도 기전력, 전류에서 생기는 거잖아. 자기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류에 의해서 1차 코일의 전류가 이 변화가 최대이면 이때 변화에 따른 유도 전류이기 때문에 이때의 전류는 최대값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변화가 최소이면 변화가 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얘는 90도일 때 오히려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전류의 값도 0입니다. 왜냐? 2차 코일은 1차 코일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사인파면 얘는 하나의 코사인파 정도 흐른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위상이 살짝 달라지긴 합니다. 네, 전류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도 얘는 렌치의 법칙을 활용해서 네, 알 수가 있고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1차 코일의 전류의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왜? 렌치 법칙이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상호유도를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압기예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도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자체는 뭐냐면 1차 코일에 우리가 규류를 공급해요. 규류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여기에 흐르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기고요. 이 전류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얘를 철심을 활용하면 이 자기장을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자기장을 유지시켜줘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자기선속이 변해버리는 거야?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이 변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2차 코일에 뭐가 흘러? 자기장이 변화한다. 뭐가 생긴다?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이쪽에도 규류 전원이 생기는 겁니다. 전류도 왔다 갔다, 자기장도 왔다 갔다, 얘도 유도되는 자기장도 왔다 갔다, 그리고 전류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얘가 규류니까 여기에도 규류가 생기는 거야. 근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철심의 특징이 이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델타 파이 1과 그 다음에 델타 파이 2 자기선속이 두 개가 뭐하냐면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는 게 V1은 마이너스 N1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이라고 줄 수 있고 V2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N2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라고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얘랑
철심이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요거를 넘어간 N1분의 V1과 N2분의 V2가 뭐여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성질 같은 건 철심 때문인 거고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변압기, 이상적인 변압기는 뭐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두 개 중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야 돼요. 말 그대로 뭐가 같은 거냐면 소비 전력이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1번 코일에서 소비하는 전력과 2번 코일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소비 전력 공식은 뭐야? V 곱하기 I지. 그래서 뭐야?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1차 코일에 오르는 전류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건 전압과 전류는 뭐하다?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한다는 것도 우리가 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압기 말고도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자동차 플러그에서 사용하는 고압방전 장치 또는 금속 탐지기, 그 다음에 자동차 감지하에서 주차문을 열어주는 자동차 감지 장치, 그 다음에 공학 검색대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두 코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을 활용한 상호유도를 활용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변압기고요. 네, 1번 봅시다. 그린 가는 교류 전류가 흐르는 1차 코일의 저항과 연결돼 2차 코일을 나타내는 거고, 전류 I1을 시간에 따라 나타낼 때 누구야?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교류니까 당연히 양수로 갔다가 음수로 갔다 이렇게 흐르겠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찾으래요. 일단 T1일 때가 T2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일단은 뭐를 가져? 전류는 T1이 T2일 때보다 크네? 전류에서는 이런 거는 바로 눈에 보이죠. I1에서는. 그러고 나서 기억부터 풀어보자. I1이 1차 코일의 내부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어.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K'' 솔레노이드니까 NI일 거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도 전류랑 비례하네? 전류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전류의 세기가 컸잖아? 자기장의 세기도 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I2가 2차 코일 내보냈는데 자기 선속이라고 물어봤는데 얘는요 I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타예요. 네, I1이 2차 코일 내부에 만드는 자기 선속 1차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요것 때문에 이쪽에 자기 선속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기장이 철심 때문에 유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T1일 때는 자기장이 이만큼 존재하는데 T2일 때는 전류가 0이라는 건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연결된 자기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2차 코일의 내부에 만드는 자기 선속은 얘도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큽니다. 근데 디귿 상호 유도에 의한 2차 코일은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상호 유도에 의해서라는 건 우리가 변화에 지금 자기 선속의 이 자기 선속의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잖아.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유도되는 게 생기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뭐냐면 변화에 상호유도라는 거 변화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T1에서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유도되는 기전력이 뭐라는 소리야? 유도되는 기전력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선 유도기전력의 변화가 뭐야? 변화가 최대잖아. 그렇다는 건 당연히 유도기전력이 뭐일 거야? 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1이랑 T2일 땐 비교하면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셀 수밖에 없어? T2일 때가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려서 기하고 니은이에요. 네, 그러면 2번 봅시다. 2번은 변압기의 1차 코일을 전압이 220V인
교류전을 연결하고요. 2차 코일의 전역이를 연결해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전압기가 있는데 1차 코일에는 우리가 얘를 220V에다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코일에다가 연결했대요. 뭐를? 전열기를. 그랬더니 전열기에 110V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가 8A랍니다. 그럴 때 250V에 흐르는 전류는 간데 얘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건데 네, 간은 4A다라고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거 전압기에서 공식 뭐가 있어요? 전류와 전압의 곱은 서로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220V 곱하기 간은 뭐예요? 110V 곱하기 8A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은 그러면 뭐 얼마가 나와요? 4A가 나오네요. 그래서 간은 4A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의 2배다 라고 물어봤는데 전압기에서 이 가문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N1분의 220은 N2분의 110V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2인 거고요. 네, N1은 N2의 2배죠. 그러니까 오히려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2배예요. 그러니까 2차 코일의 가문수는 1차 코일의 가문수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 디귿. 2차 코일에 연결되는 전기기구에 관계없이 1차 코일은 항상 880W의 전력을 2차 코일에 전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220V에 연결하는 거 맞는데 전류는 가가 결정났는데 우리가 가가 결정났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냐면 여기에 8A가 흘러서 그런 거예요. 가문수가 당연히 우리는 얘가 지금 200번이면 얘는 100번인 걸 알아요. 왜? 110V를 걸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가문수는 일정하지만 전류는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이 8A는 누구 때문에 달라지는 거냐? 얘 저항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을 내가 두 개로 연결할 거야.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110V가 걸리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돼? 저항이 2배가 됐으니까 전류는 반이 되겠지. 그러면 전열기에서 사용하는 소비 전력은 440W야. 그럼 당연히 이 변압기에서 흐르는 전력도 얼마가 돼야 돼? 440W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려져? 전열기의 저항에 따라서 우리는 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해버립니다. 왜? 이 저항에 따라 2차 코일의 전류가 변하고 이 전류가 변한 거에 따라서 누가 또 변해? 1차 코일의 전류가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 전력도 똑같이 880W가 아니라 저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답은 기억이에요. 네,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